오늘은 우리가 조금 민감하지만 꼭 알아야 될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륜의 심리학이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 있다는 게 사실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불륜은 생각보다 더 흔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연구를 바탕으로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7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 중 약 25%가 평생에 한 번 이상 불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약 2에서 4%에 이른다고 하죠. 그리스는 25%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더 불륜이 빈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심리상담, 연애상담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돌싱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결혼했고 애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쾌해지죠. 왜냐하면 주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서스럼 없이 자기의 불륜을 너무 쉽게 드러내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가 연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을 포장하는 케이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자신은 와이프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와이프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불륜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고 바깥에 나가선 자유로우면서 아내한테는 숨기기 위해서 정말 자주 하는 행동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첫 번째입니다. 외도 상대를 지인으로 배우자한테 소개합니다. 직장 동료로 소개를 하거나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동호회 친구로 이성을 소개해 주거나 혹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관계인 것처럼 연출을 하죠. 실제로 사촌 동생이야 라고 해서 사촌 동생으로 알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어디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륜녀였더라, 이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도 상대를 그 사촌이든 지인으로 소개를 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반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 동료야 라고 인사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불륜남이었더라, 이런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두 번째가요, 세컨폰을 개통을 합니다. 업무폰이 필요해서 업무폰으로 개통을 했어 라든지 회사에서 법인폰 줬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없던 휴대폰을 새로 개통을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업무폰이라고 위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메신저도 새로 까는 거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게 아니라 새로 개통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를 활용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상대방이 바람 피울 때 이 세컨폰을 개통을 하는데 업무폰이라고 해서 그냥 믿고 넘어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 피우기 위해서 세컨폰을 개통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확실한 경우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세 번째까지 연결되는 행동들을 하던데요. 카카오톡 비번을 설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컨폰을 개통을 해서 카카오톡을 까는데 이거는 업무폰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 비번을 설정을 하는 거죠. 휴대폰을 잠궈 놓고요. 그리고 패턴 설정을 해놓고 아내가 열어보지 못하게 그리고 가족이 열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잠금 기능을 설정을 하고요. 업무 노트북이라고 해서 노트북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던가 혹은 클라우드 동기화를 통해서 불륜에 걸린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서 클라우드 동기화를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톡 비번, 그리고 SNS 비번 설정, 그리고 노트북 비번 설정, 클라우드 동기화 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예 접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네 번째가요, 디지털 증거를 제거하는 것. 그 중에 많은 것이 뭐냐면 카카오톡에 숨김 채팅방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톡을 쭉 하다가 카카오톡의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한다거나 통화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의 갤러리에 있는 관련된 사진들을 모두 삭제를 한다거나 이메일이나 SNS 대화를 수시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항상 삭제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내역은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역에 남아있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바람피는 사람들이 내역을 수시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카카오톡 숨긴 채팅방을 활용하고 그 숨긴 채팅방을 없애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불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 만남의 장소는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다른 지하철역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007 그 영화를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뭐 누군가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막 몇 바퀴를 돌기도 하고, 그리고 몇 군데를 들러서 아니다 싶게 만들기도 하고,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해놓고 실제로 내연남이나 내연녀하고 바람을 피러 여행을 가는 건데 도착지에서 만날 때 거의 뭐 따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서로 예측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따로 내려서 따로 만나서 장소도 따로따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카드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문자로 간다거나 나중에 카드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을 하면 출장 갔다고 속여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호텔이나 모텔을 이용을 하는 거는 카드를 쓰기도 하죠. 아주 당당하게 나 지금 출장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5번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요. 배우자 앞에서 더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더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에 몇 시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낮에 뭐 하는지,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의 동선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활동,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가거나 아니면 성당에 잘 나가거나 절에 잘 나가거나 혹은 봉사 활동을 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다정하지 않은데 바깥에서는 굉장히 사랑꾼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괜찮은 배우자로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연녀나 내연남이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선물로 자기의 그 미안한 죄책감을 상쇄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안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자주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몇 시에 집에 들어가, 이렇게 안부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그 사람의 동선, 그 사람의 지금 마음, 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해야 본인이 바람을 피우더라도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바람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6번째가 출장이나 회의나 회식이 많아져요. 회사 회식을 핑계로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어디야? 그러면 오늘 회식이야, 아니면 오늘 출장이야, 회의가 너무 길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6시가 끝나고 나서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회식을 많이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식이나 회의나 출장이 많아졌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다 알리바이로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친구들 모임이 자꾸 많아졌다거나 최근에 무슨 모임이 많아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친구 모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업무상 출장이 원래 많은 직업이면 몰라도 갑자기 같은 포지션에서 출장이 늘어나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의가 많이 늦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계속 쭉 가는 경우들이 없고 프로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출장이나 회의나 회식이 많아지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아지면 꼭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부탁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부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요즘에 이렇게 많아졌어? 그럼 친구 바꿔줄게, 그러면서 일부러 바꿔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맞다면 굳이 바꿔줄 이유는 없거든요. 거짓말을 부탁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믿어줘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람피는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 7번째가 평소에 생활 패턴을 그대로 고수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다. 출퇴근 시간도 그대로고요. 주말에 골프나 등산이 있으면 그런 기존 취미 활동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가족 행사 참석을 계속 꾸준히 하거나, 혹은 배우자하고 데이트를 하는 그 데이트 날짜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이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스나 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 이외에도요, 평상시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내연남이나 내연녀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집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외로도 속옷을 새로 구입한다거나 혹은 더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만 보고 자꾸 의심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여러 가지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되게 다양한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구사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동 패턴, 이 사람의 원래 성격,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으로 변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불륜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면 왜 멀쩡한 가정을 깨려고 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실제로 이혼으로 가게끔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륜을 하는 정말 바람피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정말 스릴 있는 재미일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외도를 경험한 나머지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혼의 문제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이 불륜을 하고 싶고 데이트를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는 그런 것들을 부부간의 문제로 해결을 하시라고 항상 권유드리거든요. 그래야 어차피 데이트를 하더라도 한번 사랑에 빠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관계를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 그리고 신뢰의 문제를 크게 훼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정면으로 물어보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질문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가 무엇 때문에 자꾸 외도로 눈을 돌리는가, 실제로 부부간의 문제에서 한 사람만의 문제, 즉 외도한 사람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관계는 손뼉은 같이 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둘의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바깥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부간의 이런 외도의 문제들을 잘 보면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만 다정하게 해주면 괜찮아지는 관계들도 굉장히 많고,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이 잠자리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되고 말을 좀 조금만 예쁘게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기분 좋게 해주는 방식으로 말만 바꿔도 사실 이 외도의 문제 80% 이상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으니 저 사람이 죽일 놈이야, 죽이려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고 자기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하고, 그리고 관계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